이번 시간에는 2011년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무선, 이중모선인 거죠. 이중모선인 내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일 여러분들 꼭 이제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보통 이제 이렇게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DS라고 하죠. 달록이라고 하는 거고, 네모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차단기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투입하거나 아니면은 차단할 때에 어떤 것을 먼저 동작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은 꼭 이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단을 한다. 차단을 할 경우에는 어떤 기기를 먼저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냐면 차단기를 먼저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달록이를. 그렇죠? 달록이를 먼저 동작을 하면은 얘는 부하 차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체에 위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입할 경우에는 달록이가 먼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차단기. 마찬가지예요. 투입할 때에도 차단기를 먼저 투입해버리고 달록이를 이제 닫으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달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하 차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죠. 다른 건 없고요. 또 여기서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등전위를 만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가 A 모선하고 B 모선이 있는데 A 모선에서 부하를, 그렇죠? 이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A 모선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B 모선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B 모선에 있는 것을 A 모선으로 옮길 경우에 직접 얘가 바로 A 모선이 B 모선으로 움직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등전위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달루기를 이제 동작을 시켜서 그럼 등전이니까는 스위치를 닫을 때나 아니면 열 때나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이 이제 그렇게 A 모선하고 B 모선을 등전위로 만들기 위한 장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A 모선하고 B 모선으로만 이제 위치를 바꿔주는 이제 그런 달록이니까는 이제 요 부분만 요 차단하고 투입할 때 어떤 기기가 먼저 동작이 되는가, 여기에서 여기 등전위를 만들기 위한 장치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 한번 볼게요. 이중모선이죠. 그래서 A 모선하고 B 모선이 있는 거. 평상시에 요거는 넘버 원은 요거는 이제 A 모선 쪽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넘버 2는 B 모선 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1번 문제를 보시면 B 모선을 점검을 하고 싶죠. 얘를 이제 점검을 할 거예요. 얘를 점검을 할 경우에 어떻게 동작이 될까요?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등전위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달록이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럼 해보죠. 일단 등전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등전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요 31, 32, 30, 31, 32를 이제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연결을 할 때에 어떤 거를 먼저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차단위의 투입이에요.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는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 뭘 먼저? 달록이를 먼저. 그래서 31, 32를 먼저 온 시키고 스위치를 닫고, 그리고 나서 이 30번 차단기를 온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A 모선하고 B 모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전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얘가 B 모선에 연결이 되어 있던 거를 A 모선으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는 몇 번을 4번, 21번을 온 시키는 거죠. 투입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등전이니까는 얘가 투입이 되어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B 모선을 점검을 할 거니까는 요거를 끊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요 등전이가 된 것은 이제 요게 이제 위치만 바꿨으니까는 A 모선 B 모선 A 모선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요 등전이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다시 제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거할 경우에는 차단기를 먼저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6번, 그렇죠? 그리고 7번, 8번. 이렇게 요 순서대로 동작이 된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모선을 B 모선에서 A 모선으로 바꿀 수 있다더라 라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답이 나와 있는데 1번에 보세요.
그 1번에 31, 32, 30하고 끊으세요. 31, 32, 30하고 끊고 그리고 21, 22하고 끊고 나머지 30, 31, 32를 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 파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세 파트가 나뉘어져 있을 때 그 3으로 되어 있는 30, 31, 32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등전이를 만드는 부분이고 21번하고 22번은 A 모선으로 바꿨다가 B 모선으로 바꿨다가 이제 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처음에 31 온하고 그렇죠? 온하고 32 온하고 30번 온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등전위로 만들고 그 다음에 21을 온하고 이제 B모선에서 A모선으로 바꿔야 되니까 온하고 B모선을 점검하고 싶으니까는 22번은 오프하고 그렇죠? 이제 모선 바꿨으니까 여기도 이제 끝내야죠. 예, 그래서 요거 30번 오프하고 31번 오프하고 32번 오프하고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번은 이제 그런 거고 2번은 점검한 다음에 원상복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B모선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가 A모선으로 바꿨는데 이젠 다시 점검이 끝났으니까 A모선에서 B모선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요 등전위로 만드는 부분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번하고 2번하고 답을 보세요. 요 앞뒤로 30, 31, 32는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21하고 22만 순서가 바뀌었죠. A모선으로 하고 싶을 때에는 얘를 먼저 투입한 거고 B모선으로 하고 싶을 때에는 얘를 먼저 투입한 거고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다. 요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뭐 3번하고 4번은 이제 아까 뭐고, 그쵸? 요 10번, 20번, 30번 요기는 차단기라고 말씀드렸고, 11번, 21번 요건 이제 이쪽 위에 요건 단록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중모선은 이제 모선 점검 시에도 무정전으로, 그쵸? B모선을 점검을 하고 싶어도, B모선을 만약에 점검을 하고 싶을 때에도 부하의 전력은 계속 공급을 한 상태에서 요걸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림하고 표에 비하면 문제는 엄청 쉽죠. 그림하고 표에 비하면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고 일단은 퍼센트 임피던스 이제 퍼센트 리액턴스이긴 한데 퍼센트 리액턴스 똑같죠. 어떻게 구해요? 10V 자승의 P의 한상의 리액턴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나오는 요 용량이라고 하는 것과 퍼센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퍼센트 임피던스랑 이제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게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S점에서 달라스가 발생을 했대요. 그때의 발전기랑 변압기 T1, 발전기, 변압기 T1 그리고 송전선 및 조상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환산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얼마요? 100메가볼트 암페어.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기준 용량을 환산하십시오. 원래는 얼마인데요? 원래는 얼마예요? 얘는 기준 용량이 얼마냐면 50메가볼트죠. 5만인데 킬로니까는 50메가죠. 공세개 날려버리면 변압기는 얘도 50메가죠. 송전선은 10메가. 그리고 조상기도 10메가. 그렇죠? 50메가 그러니까 발전기를 기준으로 해서 50메가인 발전기에 퍼센트 리액턴스가 30이었는데 걔를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변압기도. T1 변압기도 원래 50메가 기준으로 퍼센트 리액턴스가 12였는데 걔를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10메가 기준으로 10이었는데 100메가로 바꾸고 싶다는 거고 10메가 기준으로 20이었는데 얘도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식은 어떻게 쓰느냐?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비례하는 관계니까 발전기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원래는 기준이 50메가였죠. 50메가볼트 암페어였는데 걔를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고 싶은 거고 원래 퍼센트 리액턴스 값은 30이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비례 관계를 이용하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용량이 더 커졌으니까는 이 값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분자가 더 커야지.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변압기는 변압기 퍼센트 리액턴스는 어떻게 돼요? 기준 얘도 50이었죠. 얘도 100으로 바꾸고 싶은 거고 리액턴스 값이 12였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송전선은 송전선의 퍼센트 리액턴스 값은 10메가 기준이었고요.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고 싶은 거고 10이었죠. 마지막 조산기는 조산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값은 20 기준이었는데 100 기준 10 기준이었는데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고 싶은 거고요.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 식 자체로 문제가 어렵진 않죠. 그래서 뭐 일반 발전기는 이렇게 60이고 뭐 24고 100이고 200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요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퍼센트 리액턴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요거는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이제 낮은 거고 그거 말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렇죠? 삼성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퍼센트 리액턴스 구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조심하실 점이 이게 1차고 2차고 조산기가 3차에 달렸다. 이런 개념들을 좀 이제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요거 나오면 다시 한번 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요거는 이제 뭐 워낙 쉬우니까는 요건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여기 조산기 3차에 달려 있구나. 그렇죠? 전원 측, 부하 측, 조산기는 3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은 저희 그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문제들은 뭐 특별히 설명 안 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원인 5가지 외우시면 되겠고요. 4번. 4번은 부하 전력이 이렇게 됐을 때 역률이 얼마일까요? 라고 했어요. 역률 어떻게 구하죠? 그림 뭐 우리 매번 그리죠. 뭐 역률 나오는 문제는 뭐 땡큐죠. 나오면 그렇죠? 여기 피상 전력 kVA 그렇죠? 여기는 유효 전력 킬로와트고요. 여기는 무효 전력이죠. kVA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률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돌리면은 역률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고 곱하기 100을 하면 단위가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역률을 구하는 건데 문제 조건에 보시면 부하 전력이 4,000kW예요. 그렇죠? 부하 전력이 4,000kW고 역률은 0.8이고 그렇죠? 전력용 콘덴서를 1,800짜리를 달았어요. 여기다가. 진상이니까는 지상인 무효 전력을 보상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의 역률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식은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피상 전력은 그 빗변이니까는 밑변 제곱에다가 높이 제곱해서 루트 씌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밑변은 얼마예요? 4,000. 그렇죠? 4,000의 제곱 플러스 높이가 얘인데 PR인데 이 무효 전력은 우리가 나온 이 4,000하고 0.8로 인해서 이 무효 전력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4,000 나누기 0.8에 곱하기 0.6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3,000이 될 거예요. 맞겠죠? 3,000? 네, 3,000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3000이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3000이니까 3000에서 1800을 뺀 만큼이 이제 높이가 되겠죠. 예. 그러면 식은 어떻게 써요? 3000에 마이너스 1800의 제곱의 루트 분의 유효전력이니까는 40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 역률을 계산하면은 요게 95.7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 부분은 이제 뭐 다른 쪽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모양을 보셨겠지만은 비상전력이라고 하는 게 유효전력으로 가는 게 낫겠다.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랑 무효전력이라는 걸 보면 유효전력은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인 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죠. 예,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그때에 우리가 요거를 피상전력에 대해서 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이 넘어가면 이게 되죠. 코사인 세타 분의 유효전력. 그렇죠? 예. 그러면 얘가 피상이잖아요. 얘가 피상이죠. 요거 대신에 요걸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 0.8에 피상전력 4000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0.8이면 사인은 0.6이죠. 예. 요거는 뭐 루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세타니까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역률 구하는 문제 중에서는 약간 중급 난이도. 예. 이게 이제 계산하는 콘덴서가 이제 들어가서 중급. 하여튼 뭐 이 정도에 대한 이제 콘덴서 역률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셔야죠.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좋죠.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을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률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 역률이 90% 이하의 경우에는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어떤 손해가 있냐면 역률이 예를 들어서 역률이 1이다, 100%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역률이 100%. 피상전력이 100짜리예요. 100kV 암페어짜리 그 변압기, 그러니까 100만큼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역률이 1이면 우리가 100만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역률이 0.9면 그러면 90만큼밖에 못 써요. 100을 우리가 쓰고 싶은데 역률이 0.9면 90만큼밖에 못 쓰는 거죠. 그만큼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률이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을 하죠. 전압 강화도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의 역률이 90% 이하의 경우에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손실이 커지고 전압 강화도 커지고 전기요금도 증가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100을 쓰고 싶은데 역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걸 더 많이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온 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는. 그리고 전류용 콘덴서랑 같이 쓰이는 방전 코일하고 직렬레이터의 용도는 뭐 다 아시겠죠? 방전 코일은 잔류전화 방전하는 거고, 그 직렬레이터는 이제 5구조파를 제거하는 거. 3구조파는 변압기 델타 결선으로 제거를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5번 문제는 뭐죠? 보호장치. 보시면 되고. 6번 다음 문제. 다음 문제를 보시면 축전지 설비 이제 부하 특성인데 뭐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좋죠, 그렇죠?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면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콘덴서 문제랑 더불어서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요거는 일단 뭐 식 자체는 이제 보슬분의 1에다가 용량 환산 시간에다가 전류를 이제 곱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뭐 이런 게 더 붙죠. 약간 K1, I1이면 뭐 K2에 I2에 I1 플러스 K3에 I3에 I2 뭐 이렇게, 그렇죠? 이 식을 꼭 암기를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콘덴서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문제면 이 면적을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밑에 있는 식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요? 면적을 일단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분이죠. K1. K1이 용량 환산 시간이 K1인데 K1에 대한 용량 환산 시간이 얼마라고 했냐면 1.45예요. 1.45. 그렇죠? 그리고 K2. 여기가 20분. 여기가 이제 K2 부분인데 이 K2일 때 용량 환산 시간이 얼마냐면 0.69죠. 0.69 이렇게 되는 거고. K3는 여기 10초 여기인데 이 K3는 0.25가 되겠네요. 0.25. 그렇죠? 그럼 이제 면적을 구해 볼 거예요.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사각형에 대한 면적이죠. 그러면 요거를 나눠 보죠. 이렇게 하나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럼 요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파란색의 면적을 다 합하면 전체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노란색은 면적이 어떻게 돼요? 가로가 얼마예요? 1.45죠. 1.45 곱하기 세로는 얼마예요? 10이죠. 10 플러스 초록색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용량 환산 시간이 얼마라고 0.69라고 했죠. 가로는 0.69예요. 세로는 어떻게 돼? 세로는 전체가 20이죠.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요 초록색 위에까지가 20인데 요 밑에 요 노란색 부분은 10. 그러니까 20에서 10을 빼면 요 초록색 높이만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지막으로 파란색은 가로는 0.25 곱하기 높이는 요만큼인데 전체가 100이죠. 전체가 100인데 100에서 20을 빼면 요 파란색의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체 100에서 20을 빼면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부분하고 요거랑 똑같죠. 보세요. K1이 얼마였어요? 1.45. I1이 10. 그렇죠? K2가 0.69였죠. I2에서 I1을 빼는 거죠. I2 20에서 10을 빼는 거죠. 20에서 10을 빼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도 K3 0.25에다가 I3에서 I2를 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00에 20. 똑같아요. 결국 이제 면적을 구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 문제, 요 식을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식 외우는 거는 뭐 이렇게 외우는 거죠. 1이면은 1, 2면은 2 빼기 1, 3이면 3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데, 뭐 그렇게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뭘 계산해요? 보수율 분의 1을 계산하셔야죠. 보수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0.8, 0.8분의 1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51.75A가 된다더라.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까 군대에서 문제, 요 문제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는 뭐 2도 뭐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고 8번 다음 송전선로의 송전단 전압이 얼마일까요? 전력 시간에 하셨죠? 송전단 전압 어떻게 구해요? VS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삼상이죠. 삼상 3선식이니까 루트 3의 I의 코사인 아래 코사인 세타 아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은 송전단 전압은 내가 보낸 전압은 받은 전압에다가 요만큼이 뭐냐면 전압 강하죠. 선로의 혹은 부하의 역률에 따른 전압 강하만큼을 더하면 그렇죠? 요만큼의 전압 강하에다가 받은 쪽 전압을 더하면 보낸 쪽 전압이 되겠죠.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수전단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수전단 전압이 60kV. 60kV. 그렇죠? 전류는 안 나왔고요. 저항이 0.3. 네, 저항이 0.3인데 단위를 보세요. 단위가 5옴 per 킬로미터니까는 킬로미터당 0.35옴이라는 거죠. 그럼 전체 송전선로의 길이가 얼마냐면 20이니까. 그렇죠? 그럼 전체 저항은 여기에다가 20을 곱해야 되겠죠. 326. 이렇게 65옴. 리액턴스도 마찬가지겠죠. 네, 리액턴스는 킬로미터당 얼마냐면 0.4예요. 0.4. 마찬가지로 선로가 20km니까요. 그러면 8이겠네요. 8옴. 그리고 역률은 80%니까는 0.8이죠. 코사인 0.8이면 사인 얼마라고 했어요? 0.6.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들을 다 썼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전류가 없대. 전류가. 얘를 구해야 돼요. 전류. 전류를 구해야 되죠.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문제 조건에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 전력 손실률이 10%다. 전력의 10%만큼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력 손실 P를 보통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데 삼상일 경우에는 3배의 I-자승의 R로 구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 삼상 전력 코사인 세타의 10%가 손실이다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전체 전력인데 전체 전력의 10%만큼이 손실이다. 이제 그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전류가 있죠. 그럼 제곱이니까는 없어져도 되잖아요. 그러면 식을 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I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3R은 넘어와야죠. 3R은 넘어오고 나머지가 여기가 루트 3의 수전단 전압의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 0.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류는 루트 3에 곱하기 수전단 전압이 60kg라고 그랬죠. 10의 3승 곱하기 역률은 0.8의 10%가 손실인 거고 밑에는 3에 곱하기 저항값이 아까 얼마였어요? 6. 그러면 이 전류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461.88이래요. 461.88 암페어. 그죠? 얘가 전류죠. 해서 계산기로 띡 누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답이 얼마냐면 67.68kV가 답이 된다더라. 그렇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 요거 킬로볼트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그대로 계산하면 볼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더 이제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시던가 아니면 얘를 그냥 볼트로 계속 두실 거면 얘를 6만으로 해가지고 6만 볼트로 해서 전체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가지고 킬로볼트로 하시거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단위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문제 요 식만 이제 또 여기서 키포인트는 요거 있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 전략 시간에 좀 이제 하셨던 내용들이니까. 다음 문제. 이렇게 됐대요. 그림이 전등이 있는데 전등 두 개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직렬로, 그렇죠? 직렬로 연결을 하고 L1이고 L2. 네, 전등이 하나는 100V에 200W, 100V에 200W 전구고요. 또 하나는 100V에 250W 전구죠. 요 전구 두 개를 이제 직렬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200V의 전압을 인가를 했죠. 200V의 전압을 인가를 했다. 만약에 L1과 L2 전등에 걸리는 전압을 똑같이 하고 싶다. 여기 V1하고 V2가 있다. 네, 이 두 전압을 V1하고 V2의 전압을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안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전구에 병렬로 저항을 연결을 얼마만큼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L1하고 L2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을 할 건데 어느 전구에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L1하고 L2의 저항값을 먼저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저항값을 두 개를 놓고 이제 큰 값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병렬로 저항을 연결을 해가지고 똑같이 저항을 맞춰주면 되잖아요. 저항이 똑같으면 걸리는 전압도 똑같을 테니까. V는 IR이니까. 그렇죠? V는 IR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직렬회로니까는 얘는 일정할 거고. 그러면 저항이 똑같으면은 전압이 똑같겠죠. 그래서 각각의 저항을 구한 다음에 저항값을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L1에 대한 저항을 R1이라고 하고 L2에 대한 저항을 R2라고 했을 경우에 저항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P는 R분의 V 자승이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저항은 이렇게 바꾸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P의 V 자승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R1은 200W, 전압이 100V일 때 이렇게. 그렇죠? 얘는 250W네요. 제곱. 그럼 R1은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냐?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R1은 50. 얘는 4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200V의) 전압을 걸었고 얘는 55옴이고 여기는 45옴이다. 그렇죠? 전압을 똑같이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항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직렬로 연결하는 거면은 여기다가 10 하면은 똑같이 55씩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값이 더 줄어드니까, 그렇죠? 얼마만큼의 저항을 더 연결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식은 세우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거 병렬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값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50 플러스 R에 50 곱하기 R. 그렇죠? 얘가 40하고 똑같다. 그럼 R에 얼마만큼이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는 200. 5옴이 들어가면 합성 저항값이 40으로 되니까 전압이 똑같겠더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R1 전등에 25옴의 저항을 연결한다. 뭐 책에서 대충 이제 뭐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하는 거 이제 했는데 전개하는 게 좀 어려우면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100 한번 넣어보고 뭐 200 넣어보고 뭐 300 넣어보고 해가지고 한 세네 번, 한 두세 번 넣으면 이거 사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수니까는 크게 어렵진 않죠. 소수점이나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면 조금 어려운데 대충 이제 값 집어넣어가지고 40 떨어지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됐거나 이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풀면은 된다더라 뭐 그런 거죠. 10번. 다음 문제는 논리회로에 대한 문제네요. 문제에서 엔드와 낱만의 숫자로 등가 회로를 그리고 논리식을 쓰래요. 일단은 논리식을 쓸 건데 논리식을 한번 먼저 써볼게요. 요거는 회로 이름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거는 오어죠. 오어 앞에 부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면 노어라고 부르죠. 근데 기본적인 속성은 오어니까 더하기예요. 세 개가 다 똑같죠. 그럼 이거 식으로 한번 논리식으로 한번 써보면 x는
A, B, C를 다 더하는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앞에 부정, 낫이 있으니까는 전체 부정 이렇게 씌우면 돼요. 그럼 이제 제일 위에 건 한 거고 A, B, C는. 그다음 D, F가 있는데 요건 D, F는 똑같죠? 마찬가지로 D 플러스 E 플러스 F 얘 전체 부정. 마찬가지로 노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G가 있죠. 요거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이고요. 여기 노란색이고 요거는 초록색이고 요거는 파란색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 개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세 개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 또 노어니까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부정을 씌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A 플러스 B의 전체 부정은 A 부정, B 부정 서로 이제 등가배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래서 전체 부정이 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부정으로 쪼개고 그 가운데 있는 부호는 더하기면 곱하기, 곱하기면 더하기로 바꾸면 그러면 그 두 개가 똑같아진다. 결과가 똑같아진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그래서 여기서 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전체 부정을 각각의 부정으로 쓸 겁니다. 그럼 전체 부정 각각의 부정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부정의 부정. D 플러스 E 플러스 F 부정의 부정. G의 부정. 그렇죠? 지금 각각의 부정으로 바꾼 거, 전체 부정이 있던 거를 각각의 부정으로 바꾼 거고 단위는 부호는 기호는 플러스면 곱하기, 곱하기면은 플러스로 되는 건데 얘가 플러스죠. 플러스니까는 곱하기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의 부정은 뭐냐면 긍정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이거 두 개는 필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식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D 플러스 E 플러스 F 곱하기 G의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가로를 꼭 해줘야죠. 왜냐하면 사칙 연산이니까 가로를 하지 않으면 곱하기가 먼저가 되니까 CD를 먼저 곱하게 되니까 결과값이 달라져요. 가로를 하면 됩니다. 논리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은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not하고 or하고 and 회로만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요게 뭐냐면 no어죠, no어. 그렇죠? 요거였고 얘는 뭐냐면 난드예요. 난드랜다. 입력에 이제 두 개가 이제 부정이 붙은 거죠.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부정을 이렇게 하나 씌워볼게요.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부정을 하나 더 씌워야죠. 이렇게. 이 두 개는 똑같아요. 왜냐면 위에 두 개 위에 있는 식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그림도 똑같죠. 원래 이제 부정이 없었는데 한쪽에다 부정을 그렸으니까 여기도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은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죠. 결과적으로 요거는 5어 회로랑 똑같아요. and 회로에다가 전체 다 부정을 씌우면 입력에도 부정을 하고 출력에도 부정을 하면 그거는 5어 회로랑 똑같아요.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도 만족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5어 회로에다가 다 부정을 씌우면 얘는 뭐랑 똑같아요? and랑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식으로 써볼까요? 그림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요거 식이 어떻게 돼요? A 부정 플러스 B 부정의 전체 부정이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A 부정에 곱하기
B의 부정이잖아요. 날라가면 결과적으로는 A 플러스 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AND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시고 지울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중에서 이렇게 낫이 있죠. 요 낫을 똑 떼다가 1로 옮길 거예요. 얘를 1로 이렇게 옮길게요. 얘도 똑 떼다가 이렇게 옮겨보자. 그러면 뭐에 요거랑 거의 유사하죠. 입력에도 부정, 출력에도 부정이면 얘가 AND 회로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입력에 2개 부정이 됐고 출력에도 부정이 있죠. 요거 하나만 더 부정이 있으면 되죠. 여기만. 여기 하나만 더 부정이 있으면 전체 부정이니까 얘를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얘를 AND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원래 없던 게 생겼으니까는 여기다 하나 더 그려줘야죠. 부정이 부정 긍정이니까. 하나로 그리면 안 돼요. 짝수로 그려야죠. 없애려면. 그래서 얘가 원래 없다가 생겼으니까는 원래 없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려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5어죠. 요것도 5어죠. 요거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AND로 바뀌었죠. 얘는 뭐 했어요? 낫이잖아요. 부정. 그러면 문제 조건처럼 낫하고 5어하고 AND 그림으로 바꾼 게 되는 거죠. 그게 답에 있는 것처럼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죠? 5, not, AND. 요거 좀 연습해 보세요. 요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조금 적고 요거는 이렇게 AND하고 5어 회로를 좀 바꾸는 것들이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니까는 요거는 좀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음번에 나오면 한 번 더 또 이제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고요. 일단 뭐 부분하고 명칭 용도 쓰라고 했는데 책에 있으니까는 저희는 뭐 그 용도하고 명칭은 안 쓰고 약호를 한번 써보죠. 약호. 요거 이제 파워퓨즈죠. PF. 요건 MOF고, 그렇죠? 요건 PT죠. 요건 VS고, 전압계형 저항기 패기. 여기는 CT. 요거 차단기 CB. 요거는 OCR. 보통 이제 OC라고 쓰고. 요건 피레기 LA. 요건 CT 변압기. 요거는 AS. 그렇죠? 전류계형 저항기 패기. 그리고 요거는 14번은 뭐예요? 14번은 여기가 발전기 쪽 차단기하고 상용 전원 쪽 차단기가 서로 연결돼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록이라고 하는 거죠. 요걸 인터록이 뭐냐면 동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 고장 났을 때의 발전기를 돌려서 전원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상용 전원일 경우에는 발전기가 돌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발전기와 상용 전원이 동시 투입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을 걸어주는 거죠.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쓰시면 되는 거고. 뭐 1번 그 1, 2차 전압 5번에 대한 1, 2차 전압 여기 PT 그렇죠? 22,900 루트 3에 나누기 루트 3에 190 나누기 루트 3. 요건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 2차 측은 이제 190 나누기 루트 3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1차 측은 전압이 좀 바뀔 수 있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선간 전압이 22,900이죠. 변압기가 여기 말고 위쪽에는 없잖아요. 위쪽에 변압기가 없으니까는 요 22,900이 다 1차 측 전압이 다 22,900인 거죠. 그래서 선간 전압이 22,900이니까는 상전압으로는 22,900 나누기 이제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됐고 3번 10의 2차 측 결선 방법. 여기 보시면은 1차 측에 22,900에 2차 측에는 3,800에 220으로 돼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전압이 2차측 전압은 380의 전압을 쓸 수도 있고 220의 전압을 쓸 수도 있다. 두 종류의 전압을 쓸 수 있다. 그렇죠? 두 종류의 전압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선이 무슨 결선이냐면 Y 결선이죠. 그래서 10번 2차측에는 Y로 결선을 해야 된다. 그럼 얘는 3300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델타 결선이 되겠죠. 두 종류의 전원을 사용하기 위한 결선법이니까 Y 결선. 4번은 좀 이따 하고 5번은 14번의 목적은 아까 요거에서 인트로 그렇죠? 동시 투입 방지되는 거. 요거는 이제 요 4번 문제가 메인이죠. 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11번, 12번의 1, 2차 전류가 얼마일까요? 나왔어요. 11번, 12번. 요거랑 요거죠. 요거랑 요거. 11번하고 12번의 1차측 전류와 2차측 전류를 구하십시오. 1차측 전류는 뭐 구할 수 있죠. 1차측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P에 루트 3의 V, 3상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얘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죠? 2차측 전류를 구하는 건 조금 난이도가 있죠. 왜냐면 2차측 전류를 구하려면 얘가 CT잖아요. 그렇죠? CTB를 알아야죠. 그래서 1차측 전류의 CTB분의 1을 해서 2차측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1차측 전류를 구하고 그 1차측 전류를 가지고 CTB 1차측 CT 전격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2차 전류를 구하는 거죠. 좀 난이도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한번 보아요. 1차측 용량이 얼마냐면 250kg죠. 250 루트 3에 곱하기 22,900이죠. 22.9. 이게 얼마냐면 1차측 전류가 얼마냐면 6.3A. 6.3A. 요건 1차측 전류고 요걸 가지고 CTB 1차측 CT의 전격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여유를 계산을 해야 돼요. 보통 1.25배에서 1.5배 사이를 하는데 요 문제에서는 부하 전격의 1.5배로 전격 전류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5배를 하면 되죠. 그러면 CT 1차 전격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45가 나와요. 9.45A. 9.45니까는 CT 1차 측은 10A, CT 2차 측은 5A죠. 그러니까 이 CTB가 10대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1차 측 전류는 6.3이고요. 그럼 CT 2차 측 전류는 얼마가 되냐면 얘가 5분의 10인데 역수니까는 10분의 5. 그러면 3.15가 돼. 3.15. 15A. 12번에 3.15. 요 CTB하고 전류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CTB는 1차 측, 2차 측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변류비는 어떻게 써요? 밑에가 1차죠. 이건 변압기에서의 전류비고 CTB는 이렇게 써요. 요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류비가 1차, 만약에 얘를 그냥 전류비라고 본다면은 얘가 라고 본다면 보통 우리가 그 필기 시간대에는 어떤 걸 하냐면 2차 전류를 구한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A분의 1의 1차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이 A는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에 대한 B예요.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더 작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니다. A분의 1 아니지. 죄송해요. I1의 I2가 A니까 그렇죠? 2차 측 전류는 A의 I1 이렇게 되는 거죠. 분의 1이 아니라. 이건 전류비를 통해서 2차 전류를 구하는 거고 이건 CTB를 통해서 2차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좀 달라요.
기억 좀 해두시고. 네. 이제 필기에서는 요게 조금 많이 요게 이제 좀 주로 나왔다면 실기에서는 다 이제 CTB를 통해서 2차 전류를 구하는 게 나오니까는 요거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혼동하지 않도록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게 11번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그럼 12번에 해당하는 거는 구하는 건 똑같겠죠. 개념은 이제 똑같으니까는. 루트 3에다가 22.9에다가 얘는 용량이 얼마냐면 1000이죠. 1000. 그러면 얘는 25.21이래요. 25.21A. 마찬가지로 CTB 전격을 구해야 되니까는 여기다 1.5배. 그러면 요거는 37.82. 그러면 요건 CT 전격이 40A 전격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2차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2차 전류는 25.21 곱하기 40분의 5. CT 2차 측은 항상 5A니까. 그러면 3.15A. 똑같네요. 그렇죠? 네. 여기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CT 1차 전격은 이제 보통 이제 표에서 주어지는데 이것처럼 이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좀 외우시면 좋은데 별로 안 어려워요. 외우는 거. 외우세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는. 네. 어떻게 배우면 되냐면 1, 2, 3, 4, 5예요. 3, 4, 5. 1, 2, 3, 4, 5. 이게 이제 전격이에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중간에 꼽사리 끼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5, 15, 75, 15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 2, 3, 4, 5고요. 1, 2, 3, 4, 5에다가 꼽사리로 이제 5씩 증가하는 놈들이 있는데 5하고 15하고 75하고 150. 요것만 이제 아시면 되죠. 아까 계산했을 때 처음에 11번이 9.45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9.45가 나왔으니까 요 전격 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12번이 37.82가 나왔으니까는 요거 전격 쓴 거예요. 보통 아마 문제에서 주어지는, 아마 최근에는 좀 주어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는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 정도 전격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1, 2, 3, 4, 5 해가지고 사이사이에 이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넘어가시고, 뭐 다음 문제는 접지에 대한 건데, 요 그림 이제 명칭 쓰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접지선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넓은 범위로 썼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지 단자에서 접지극으로 가는 쪽만 우리가 접지도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보호도체나 등전이 분딩선으로 이제 명칭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됐는데, 보통 일반적인 기기에서 접지 단자로 오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보호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기기 사이 아니면 뭐 수도관 이런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본등용 도체라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암기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좀 그림 보시고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13번 평균 조도. 우리가 조명이 나오면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다 뭐 거의 뭐 한 90%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에서 조도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조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A하고 D만 넘기면 되죠. 그리고 FU에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면적이 얼마일까요? 순서대로 할까요? 100, 루멘이 광속은 100이에요. 조명률은 얼마냐면 0.5.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있어요. 0.5. 그리고 전등은 10개라고 그랬죠. 1000루멘을 복사하는 전등 10개. 그렇죠? 면적은 100제곱미터. 그렇죠? 감광보상률은 얼마일까요? 감광보상률은 1.5.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조도가 나오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처음에 뭐 역률 구하는 거, 뭐 축전지 용량 구하는 거,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 조금 이따 나올 거죠.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조명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나오면은 꼭 다 맞추셔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죠. 그런 것들이 꼭 맞춰야 되는 문제를 맞춰야지 뭐 한 40점, 50점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좀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부분 점수를 해가지고 60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다 맞추셔야 돼요. 이런 것도 위주로 하시면 되죠. 다음 문제는 이건 뭐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죠. 이제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실기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시험 전압 구하는 건데 뭐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사용 전압이 1호사죠. 6,000을 넘고 660kV를 넘고 170kV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직접 접지식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몇 배를 하시는 거냐면 0.72배 하시는 거죠. 1호사. 보통 이제 필기에서는 다중 접지 해가지고 0.92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요건 이제 직접 접지해서 이제 60을 초과하고 170 초과하지 않는 그 미만 이하에 대한 전압이기 때문에 이제 0.72를 해가지고 시험 전압을 구한다. 뭐 그냥 그런 거죠. 보시면 이제 알만한 것들이고. 다음 문제는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고, 문제 보시면 이제 총 설비 부하 용량이 전등용이 있고 동력용이 있는데 각각 따로 있어요. 600짜리랑 1000짜리가 있는 거고, 각 수용가의 수용률은 이제 50%라고 했고요. 수용가 간의 부등률은 전등이 1.2, 동력은 1.5고요. 동력 간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용가가 있는데 전등용 부하가 있는 거고, 동력용 수용가가 있는 거고,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총 이제 공급하는 이제 변압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전등용이면 전등용은 어디 있어요? 전등용은 600에 부등률이 1.2고요. 그리고 동력은 1000에 부등률이 1.5. 그리고 각 수용가의 수용률은 50%고요. 수용률 50%고, 전등과 동력 전등하고 동력 요 사이의 부등률은 1.4다. 그리고 역률은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대충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야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TR 용량, 변압기 용량 어떻게 구해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고 부등률 있으면 부등률, 역률 있으면 역률. 그렇죠? 문제에서 역률은 1이라고 했으니까는 얘는 계산 안 하셔도 상관없고, 너무 크네. 나머지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전등 쪽은 어떻게 돼요? 변압기 용량이 600에 수용률은 0.5라고 했죠? 그리고 부등률은 1.2. 동력은 1000에 얘도 마찬가지로 수용률은 0.5, 부등률은 1.5. 역률은 이제 빼고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상호간 전등하고 동력 부하에 대한 상호간 부등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1.4다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문제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부하 전력 손실이 5%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5%니까는 그만큼은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얼마를 더 곱해요? 1.05. 예. 요만큼 보상해줘야죠. 여기 5%. 그만큼 손실해서 없어질 거니까는 예. 그 전에 예. 그만큼의 용량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손실만큼의 용량을.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계산기로 누르면 437.5 kVA 뭐 이 정도 나오고요.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라는 게 아니니까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쓰시는 거고, 얘가 만약 선정하라고 하면은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변압기 용량 같은 경우에 다 이제 문제에서 요새는 거의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선정해서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 값을 쓰시면 될 거예요. 넘어가시고 여기 전등이 있는데 얘를 각각의 장소에서 거실하고 현관하고 대문에서 전멸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세 군데에서 전등을 다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다가 어떤 스위치를 쓰시는 거냐면, 여기는 3루 스위치, 여기는 4루 스위치, 여기는 3루 스위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군데에서 전등을 다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3루 스위치만을 사용해서 한다면 이제 여기에 3루 스위치 2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면 뭐 이런 거죠. 여기 3루 스위치, 여기 4루 스위치, 여기 3루 스위치. 그렇죠? 네. 이제 요거 전등을 이제 연결할 건데, 전등이 3개인데 전등을 연결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 병렬로 연결하죠. 직렬로 연결하면은 하나 고장 나면 그 나머지도 다 끊어지니까는, 하나가 고장 나도 나머지 전등은 계속 전등 동작을 해야 되니까, 점등이 되어야 하니까 직렬로 연결 안 하고 병렬로 연결을 하죠. 걔를 그림으로 그리면 대충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둘, 세 개. 그리고 스위치가 있고 여기 전원이 있고, 대충 뭐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전등 3개 해가지고 전원 쪽으로 하나 연결하고요. 또 전등 3개 붙여서 스위치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거 도면 이제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냐면, 얘가 스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쭉 가서 스위치 쪽에서 전등 3개 커먼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다른 쪽은 3개 똑같이 묶어서 전원 쪽으로 가면 되죠. 이렇게. 하나 해서 전원 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연결해야죠. 얘도 전원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도 전원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개선을 하는 거죠. 책에 이제 조금 더 이쁜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전등 쪽 전원 하나 보내고 하나는 스위치 쪽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개수가 어떻게 돼요? 개수가 1번은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까만색은 아니에요? 헷갈릴까봐. 슝, 슝. 노란색으로 다시. 이렇게, 그쵸? 네. 그러면 1번은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 3개. 그쵸? 여기도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쵸? 여기는 노란색하고 파란색. 여기는 검은색 2개, 노란색 하나. 여기도 검은색 2개, 노란색 하나.
그러면 됐죠. 세 가닥, 세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세 가닥. 네. 그림도 뭐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도면 한번 완성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는 단독으로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는 요거는 이제 기억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이제 대용량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할 수 있는 거 쓰시면 되죠. 네. 해서 모든 문제를 2011년 3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